여러분 겨울만 되면 유난히 무릎이 더 욱신욱신 아프지 않으신가요? 찬 바람만 불면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유난히 뻣뻣해지는 느낌.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. 얼마 제 주변에 68세 김미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. 평소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거뜬하셨던 분인데 날이 차가워지면서 무릎이 오그라드는 듯 아프고 움직일수록 더 불편해져 결국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.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. 무릎이 좋아지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막상 아프니까 운동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. 그렇다면 겨울철 아픈 무릎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.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게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무릎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. 그냥 참고 살다가는 아침마다 더 뻣뻣해지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더 아파지고 언젠가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. 찜질도 해보고 안 아픈 척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. 그런데 제일 확실한 건 딱 하나였어요. 무릎을 다시 편하게 만드는 습관과 운동 딱 몇 가지.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고 이건 진짜 무릎이 좋아지겠다 싶었던 것만 골라서 알려드릴 겁니다. 요즘 무릎 때문에 하루가 조금 불편해지지 않으세요? 저는 무릎 통증이 처음 찾아왔을 때 이 정도면 참고 살겠지 하고 넘겼다가 더 아파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딱 알죠.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부담되고 계단은 더더욱 무섭습니다. 이런 신호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냥 두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.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. 무릎은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사용 습관 때문에 아픈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. 제가 직접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낀 건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하루가 훨씬 편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본 것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무릎에 부담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, 생활 속 관리법,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됐던 식단과 영양제까지 듣자마자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.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시니어분들은 한번 듣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은 꼭 여러 번 들으세요.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아침에도 산책할 때도 자기 전에도 귀에 익숙해지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됩니다. 제가 어느 날 정말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불편해졌던 적이 있었어요.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무릎은 쉬면 더 아픕니다. 안 쓰면 약해집니다. 그때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었죠. 저는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어요.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찌릿하더라고요. 이 경험이 너무 확실해서 오늘 꼭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실제로 효과 본 가벼운 무릎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. 제가 무릎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아주 가벼운 의자 운동이었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운동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. 그런데요, 일주일도 안 돼서 계단 내려갈 때 느껴지던 그 따끔한 통증이 훨씬 덜해지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 가장 먼저 효과가 온 운동은 이겁니다.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. 의자에 허리를 기대고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.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기면 허벅지 앞쪽이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이 납니다. 이 상태로 3초만 버티고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. 하루에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2세트만 해보세요. 이 운동은 허벅지, 앞 근육을 깨우는 동작인데 이게 강화되면 무릎이 훨씬 덜 아픕니다. 저도 처음엔 별
체감이 없다가 5일째쯤 계단 내려갈 때 왜 이리 편하지? 하고 느꼈습니다. 두 번째는 누워서 무릎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기입니다. 이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만 해주세요.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끌어당기면 허벅지 뒤와 엉덩이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이 동작을 하면 아침 첫걸음이 뻣뻣함이 확 줄어요.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5분만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통증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세 번째는 스텝 터치, 좌우 이동 걷기입니다. 이건 정말 쉬운데 효과가 좋습니다. 오른쪽으로 한 발 원위치, 왼쪽으로 한 발 다시 원위치. 이 동작을 5분만 해도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확 좋아져서 무릎이 덜 뻣뻣해집니다. 저는 설거지할 때도 가끔 이걸 하곤 했어요.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. 방금 알려드린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었나요? 그거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. 효과는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. 이제 운동만큼 중요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. 실제로 제가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인 건 이 관리법이었어요. 제가 운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생활 속 관리법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만 하고 관리법은 대충 넘겼을 때는 통증이 반복됐어요.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만 손보니까 그때부터 무릎이 확 달라졌습니다. 제가 직접 해보고 이건 진짜 효과 있네 하고 느꼈던 관리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아침에 3분 따뜻한 찜질입니다.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아주 확실합니다.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뻣뻣하고 첫 걸음이 유난히 아프신 분들 있죠? 저도 그랬는데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운 따뜻한 수건을 무릎 위에 딱 3분 올려두니까 첫 걸음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. 왜냐하면 따뜻함이 무릎 안에 있는 관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앉는 높이 바꾸기입니다. 이건 제가 병원에서 배운 후 가장 빨리 체감했던 방법이에요. 무릎이 아픈 분들 대부분이 너무 낮은 의자나 소파에 앉습니다. 저도 그랬는데 낮은 데 앉으면 일어날 때 무릎이 꽉 눌려서 통증이 더 심해져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의자 높이를 조금만 올렸습니다. 그랬더니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덜 들어가서 통증이 확 줄더라고요. 세 번째는 걷기 전에 30초 준비 운동입니다.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뚝 혹은 찌릿하고 오는 순간들이 있죠. 그게 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무릎을 쓰기 때문이에요. 제가 해보니까 걷기 전 무릎을 가볍게 10번 들어 올리고 발목 돌리기를 10번 하면 첫걸음 통증이 정말 줄었습니다. 30초밖에 안 걸려요. 대신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. 여기서 잠깐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세요. 방금 알려드린 세 가지 중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였나요? 아침 찜질 않는, 높이 바꾸기, 걷기 준비 운동. 이 중 한 가지만 바꿔도 무릎에 바로 도움됩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.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느꼈던 무릎에 좋은 식단과 영양제 어떤 게 진짜 도움이 되고 어떤 건 그냥 기분만 좋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제가 무릎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. 영양제든 음식이든 무릎에 좋다더라 하고 먹는 것보다 정확히 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먹는 게 훨씬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챙겨 먹어보고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느낀 것들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. 제가 처음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한 건 무릎에서 욱신한 느낌이 자꾸 올라올 때였어요.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붓기 같은 묵직함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오메가3가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. 특히 무릎이
자주 붓는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열감이 느껴지는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됩니다. 저는 아침 식사 직후에 먹었을 때 속도 편하고 가장 잘 맞았어요.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. 솔직히 저는 처음에 비타민 D가 무릎에 왜 좋은지 잘 몰랐어요. 그런데 병원에서 측정해보니 거의 부족 수준이더라고요.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힘을 덜 써서 무릎이 더 쉽게 아픕니다. 그래서 하루 2000IU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다리에 힘이 좀 더 받치는 느낌이 들었어요. 아, 이게 무릎 안정감이라는 거구나 하고 그때 처음 느꼈죠. 세 번째는 저분자 콜라겐입니다. 이건 연골을 다시 만든다. 이런 얘기는 전 다 믿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무릎 굽힐 때 느껴지던 거칠거칠함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. 마찰이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타서 마셨습니다. 속이 편해서요.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. 영양제는 무릎이 아프다고 그날 바로 효과가 오는 게 아니라 4주 정도 꾸준히 먹어야 느낌이 옵니다. 그래서 저는 약통 옆에 날짜 적어두고 내 무릎 30일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서 꾸준히 챙겼어요. 그랬더니 확실히 통증 강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.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. 무릎 먹는 것만 조금 바꿔도 통증이 줄어드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.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건 등푸른 생선이에요. 고등어, 연어, 꽁치 같은 생선에는 염증 줄이는 성분이 많아서 무릎이 잘 붓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. 저는 일주일에 2번 구이로 먹었을 때 가장 속도 편하고 효과가 좋았어요. 조림은 짜서 오히려 무릎이 더 붓는 느낌이 있거든요. 두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를 자주 먹었습니다. 처음엔 그냥 몸에 좋다니까 먹었는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확실히 관절 주변이 덜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 두 가지는 관절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저는 그냥 삶아서 두부랑 같이 먹었는데 부담 없고 속도 편했어요. 세 번째는 단백질이에요.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니까 무릎에 힘이 더 잘 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무릎을 지탱하는 건 결국 근육이거든요. 저는 아침에 계란 하나, 점심에 두부 조금 이렇게 챙겼는데 이것만 해도 차이가 컸습니다. 반대로 저는 이런 음식은 줄였습니다. 단 음식 많이 먹는 날은 다음날 무릎이 꼭 더 아프더라고요. 튀김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저녁에 튀김 먹으면 다음날 아침 무릎이 뻣뻣했습니다. 짠 음식도 붓기를 키우니까 최대한 피했습니다. 자, 음식과 영양제까지 정리됐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. 도대체 뭘 당장 멈춰야 하고 뭘 오늘부터 시작해야 무릎이 빨리 좋아지냐? 제가 직접 해봐서 효과 본 것들만 골라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제가 여러 방법을 직접 해보면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봤던 건 사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당장 멈추느냐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무릎이 나빠지는 걸 정말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것들입니다. 가장 먼저 멈춰야 하는 건 쭈그려 앉기입니다. 저도 예전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거나 화분 정리할 때 쭈그려 앉는 습관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자세가 무릎을 제일 압박하는 자세입니다. 무릎에 체중이 여러 배로 실리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하루만 쭈그려 앉아도 다음날 바로 아파질 수 있어요. 저는 이 습관 하나만 고쳐도 하루 통증이 훨씬 줄었습니다. 두 번째는 무릎 꿇고 일어나기입니다. 청소할 때나 물건 정리할 때 많이들 하시죠.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일어나면 무릎 앞쪽이 눌리면서 연골이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. 저는 무릎 대신 작은 방석이나 의자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 뒤로 통증이 훨씬 덜해졌어요. 세 번째는 아픈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기입니다.
통증이 있을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픈 쪽을 피해서 걸어요.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무릎을 비틀리게 하고 통증을 더 키웁니다. 저는 거울 앞에서 걸음 연습을 하면서 배꼽이 정면을 향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. 그 뒤부터 걷는 자세가 안정되니까 무릎이 덜 흔들리고 통증도 줄었어요. 이번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은 것들입니다. 첫 번째는 하루 5분 허벅지 강화입니다.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의자 무릎 펴기 있죠? 이 운동은 무릎을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대신 받쳐주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. 저는 하루 5분만 해도 일주일 뒤에 계단 내려갈 때 확실히 느낌이 달라졌어요. 두 번째는 하루 3번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.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순환을 더 잘 도와줘서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한 컵씩만 마셔도 무릎 주변 뻣뻣함이 덜합니다. 특히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효과가 즉각적이에요. 세 번째는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. 제가 밤에 누워서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을 3분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첫걸음 통증이 정말 줄었어요.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아침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.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신호도 알려드릴게요. 이건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됩니다. 첫 번째는 무릎이 자주 붓는 경우입니다. 계속 붓는다면 관절 안에 물이 차는 경우일 수 있어요. 이건 운동이나 식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.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걷다가 무릎이 툭 꺾이는 느낌입니다. 이건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나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. 이 증상은 초기에 관리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계속 쑤시는 통증입니다. 움직이지 않아도 아프면 관절 내부 문제일 수 있으니까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무릎 통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방향이 확 잡히셨을 겁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세 줄로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무릎 통증은 올바르게 쓰기만 잘해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. 둘째, 가벼운 운동과 아침 찜질, 따뜻한 물 마시기만 꾸준히 해도 무릎이 훨씬 편해집니다. 셋째, 쭈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는 무릎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. 이 내용은 한 번 듣고 끝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. 무릎 통증은 습관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라디오 들으시듯 반복해서 들어보세요.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들으면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꿨고 그게 지금 제 무릎을 가장 덜 아프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.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과 댓글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릴 겁니다. 내용이 힘이 되고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무릎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.